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주식시장이 지난주 급락 파동 이후에 이번 주 들어와서는 약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 반등, 그야말로 이제 시장의 흐름이 어떤 추세 터닝 흐름이라기보다는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 심리가 최근 한 2, 3일 동안 주가의 반등의 흐름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투자 감각과 냉정한 시장 대응이 필요합니다. 요컨대 최근에 제가 이제 시황을 설명드리면서 한 3주간에 걸쳐서 적극적인 현금화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빠졌다가 이번 주 들어와서 반등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현금화를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떨어지는 데에서 갖다가 팔아라 이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반등을 줄 때 이제 액션을 취하자라는 의미인데,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에 샀는데 막 이번에 이제 빠질 때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한 5,000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갖고서 이제 이번에 이제 반등을 주면서 맥시멈으로 따지면 한 7,000원까지 반등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제 한 3,000원을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3,000원 손해 때문에 여기서 에이 기다려보지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그 개별적인 종목의 디테일한 흐름보다는 이제 큰 시장의 틀에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냥 마냥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이 사실은 그 현금보다는 주식의 비중이 많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손실이 이제 만회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0원까지 빠졌던 주식이 아까 예를 들어 드렸던 것처럼 7,000원까지 만약에 반등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일정 정도 액션을 취하는 거, 그 관점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시장에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이라든지 변동성이 나타난다거나 하락 트렌드가 형성될 때는요. 여러분들이 주식의 비중을 100% 갖고 있는 것보다는요. 일정 정도 현금의 비중을 확보를 해 놓는 게 시장 대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좀 냉정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이제 급락 파동이 들어온 가운데에서 반등을 이제 오늘까지 좀 줬잖아요. 이럴 때 조금 팔아놔도요. 추가적으로 급반등의 흐름이 들어오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팔고 나서 막 올라가면은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아직까지 시장 주변의 상황들이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측면 속에서 저도 지금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약간 또 이제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좀 냉정한 투자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왜 그런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시장 상황을 한번 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현재 시점에서의 투자 포인트를 명확하고 심플하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거예요. 시장이 말입니다. 이제 어떤 트렌드가 있잖아요. 상승 트렌드건 하락 트렌드건 트렌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상승 트렌드도 그렇고 하락 트렌드도 그렇고요. 이 트렌드가 나타날 때 그냥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빠지는 경우도 없고. 그럼 어떻게 대부분 이제 트렌드가 형성되냐면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형성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냐면 상승 트렌드 과정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형성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구간을. 그러니까 상승 트렌드는 형성되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조정이 들어왔다가 올라가고 조정이 들어왔다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눌림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승 트렌드 과정 속에서는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는 상승 트렌드 과정에서는 이 눌림목은 뭐예요? 저가 매수의 찬스. 그러니까 새롭게 올라탈 수 있는, 추가적으로 올라탈 수 있는 찬스가 되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하락 트렌드가 형성될 때도 마찬가지로 하락 트렌드가 형성될 때도 그냥 빠지는 법은 없어요. 대부분 이제 보면은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면에 이제 상승 트렌드에서 조정이 들어올 때는 그걸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구간을 뭐라 그래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술적 반등. 이거를 좀 일본말로 주식시장에서는 좀 일본 용어가 많죠. 일본 용어로는 이걸 뭐라 그래요? 모돌이라고 하잖아요. 모돌이. 그죠?
그 이제 뭐냐면 하락 트렌드 과정 속에서도 그냥 안 빠진단 말이에요. 한 번씩 반등 주고. 그러니까 이 반등이 그러면 왜 나타나느냐? 단기 낙폭의 과대라는 인식이 이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단기 저가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단기 반발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이런 반등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흐름도 우리가 아직까지 볼 때는 기술적 반등, 즉 모듈이라고 보는 게 아직은 맞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 시장 상황도 왜 그러냐면요. 시장의 이제 주변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중기 하락 트렌드는 사실 아직까지는 유효해요. 그러니까 오늘 뭐 환율이 급반등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뭐 금리가 다시 또 지금 조정이 나타나고 환율이 이제 많이 떨어졌죠 오늘. 그리고 이제 뭐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주변에 약간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그 트렌드, 금리의 트렌드라든지 환율의 트렌드는 아직까지는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는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을 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요인은 결국은 중기 하락 트렌드가 여전히 유효하다. 거기에 이 부분을 좀 거론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전문가들도요. 어저께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 이제 저도 이제 주식시장을 한 20년 넘게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경험인데 국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통상적으로. 왜 안 좋냐면요.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면은요. 항상 보면은 이제 뭡니까 정부 여당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부처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재벌 기업에 대해서 이제 증인으로 불러 세워 가지고서 좋은 얘기가 나올 게 없어요. 맨 악재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구간, 그러니까 24일까지인가 하죠.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구간에서는요. 대체적으로 주가 흐름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하나의 변수 요인에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 말까지의 흐름에서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호재 요인보다는 악재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도 이 하락 트렌드가 유효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그런 재료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결국은 뭐 좀 있으면 또 이제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지난달 CPI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또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제가 예상을 하건대 지금 물가라는 부분들이라든지 물가 지수가 이렇게 막 급격하게 변화될 상황은 사실 없단 말이에요. CPI 같은 경우도 트렌드 자체는 계속해서 물가는 고공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산적해 있는 이런 악재 요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 상황 조금 반등을 주었을 때 그거를 너무 우리가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게 아직까지는 객관적인 시장의 시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잔 말이에요. 왜 그럼 반등이 들어왔느냐?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제가 여러분들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시그널을 말씀드렸어요. 어떤 시그널을 말씀드렸냐면은 반등이 들어온다거나 단기 저점이 형성되는 시그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가격의 메리트. 그러니까 가격의 메리트라는 것은 뭐예요? 뭐 10,000원짜리 주식이 막 투자 심리 불안에 의해서 막 처참하게 빠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한 일주일 사이에 5,000원까지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 가격의 메리트가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 가격의 메리트를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것은 뭐냐? 신용융자의 감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되게 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자, 보시면은 이번에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주가 이제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지켜야 산다라는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지켜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단기 저가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신용잔고를 봐라. 그죠? 신용잔고를 보라고 말씀드리면서 19조 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창 얘기를 했을 때가 19조 2천억 정도, 그죠? 그렇게 됐었잖아요. 신용융자 잔고가 대체적으로 19조 한 2천억 정도가 이제 신용융자 잔고 평균 잔고였어요. 그런데 이 19조 2천억대가 한 17조 원대로, 그러니까 2조 원 정도가 줄어들면은
어떻게 왜 줄어들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주가가 밀리면은 뭡니까? 신용이라는 것이 담보 비율이 요새 130%인가요? 담보 비율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반대 매매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성 매물이 주가가 빠지는 가운데서 손실을 크게 본 악성 매물들이 소화가 돼야지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비로소 가격 메리트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번에 19조 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뭡니까?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17조 1천억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오늘이라든지 내일이라든지 기준으로 따지면 한 16조까지 들어왔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막 물량들이 악성 매물들이 다 털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주가는 이제 급한 물량들을 다 소화시켜 놓으니까 시장이 단기적인 저점이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기술적 반등의 핵심 근거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은 뭐 삼성전자 올라가고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또 뒷북치는 신문들 보면은 뭐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서 삼성전자 올라간다, SK 하이닉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시장에서는요, 시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수급의 흐름만 우리가 면밀히 체크를 하면은요, 그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번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물량이 웬만한 물량들이 털릴 만큼 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저가 메리시 생겨나게 되고 저가 반발 매수 심리가 생겨나면서 반등을 주게 된다는 거죠. 왜? 이제 급한 매물들을 소화시켜 놓으니까 가볍단 말이에요, 주가들이. 그게 이제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주가 반등의 어떤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의 흐름은 뭐예요? 결국은 보세요. 낙폭 과대주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사실은 이번 마디에서 말입니다. 이번 마디에서 시장에서 대표적인 낙폭 과대주를 들어라.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율이 막 1,440원, 1,450원까지 오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간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어떤 업황의 개선이라든지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업황의 개선이라든지 실적의 호전 이런 부분에 기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저는 동의 못해요. 이거는 무조건 최근에 단기 낙폭 과대란 말이에요. 무조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에 의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최근 2, 3일 동안 주가 반등의 흐름을 견인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은 최근에 그냥 급작스럽게 엄청나게 빠졌던 종목들, 걔네들이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반등의 의미가 어떤 업황 개선이라든지 실적 개선에 기반한 거라고 하면은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의 흐름이라든지 단기 가격 메리트에 기반한 반등의 흐름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까지 반등이 들어오면은 거기서는 또 다시 걸릴 수밖에 없다. 그 자리가 저는 오늘자리라고 봐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오늘까지 나타났던 반등의 흐름이라는 것이 가격 메리트에 기반한 종목들이 돌아서는 흐름 속에서 나타난 반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웃겨요. 뭐 최근에 이제 뭐 뉴스 보고 오늘도 신문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한 2, 3일 올라가니까 또 이제 뒷북치면서 신문들 보면은 삼성전자 뭐 막 또 노래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며칠 사이에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주가 실적이라든 이런 것들이 바뀌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말장난에 저는 불과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냐면은 이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낙폭 과대와 그 다음에 최고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이번 반등 마디 속에서 선봉장 역할을 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의 의미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동의하시고 안 하신 건 여러분들 판단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전체적인 어떤 시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 삼성전자가 말입니다. 이제 목표치까지 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요. 차트를 좀 크게 좀 잡아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역배열된 종목들이 이게 5일선, 11선, 그죠? 이 33일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33일 이동평균선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주가의 기준선이잖아요. 기준선인데 이게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에서 이제 한참 이제 이격이 벌어지면서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낙폭 과대가 된 거죠. 그런데 반등이 들어왔는데 그 반등의 흐름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결국은 이 기준선까지 반등의 흐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33일 이동평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대형주들 보면은요, 한 11선 많이 올라가 봤자 뭐 11선 정도, 21선까지 왔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33일 이동평선까지 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까지 어느 정도 도달한 상황이다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56,900원이 33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56,900원. 그러니까 오늘 좀 보면은 장중에 57,200원 찍고 이제 종가상으로 약간 내려갔는데, 제가 보는 기회에서는 57,000원 전후짜리는 일단 좀 주고서 다시 한번 뭐 재매수를 한다든지 다시 쌍바닥을 대기하는 자리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 지점에서 뭐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 쪽에서 약간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시장 주변의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록치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같이 이번에 움직였던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그죠? 저기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저항선이었단 말이에요. 요 3131선이 저항선이었는데, 이번에 보시면은 저항선에서 이제 추세가 이탈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리바운드가 들어갔는데 요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3131선까지 왔다라는 얘기는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까지 어느 정도 도달을 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냐면은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어차피 삼성전자에 의해서 지수의 어떤 그런 조절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그러니까 대표적인 단기 낙폭 과대주거든요. 얘네들이 33일선까지 왔다라는 얘기는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 도달한 게 아니냐. 그 자리가 뭐 지수 기준으로 한 2250 정도 전후가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장중 고점 지수대, 그 지수대가 일정 정도는 이번에 반등의 어떤 마무리 국면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얘네들이 이제 대표적인 낙폭 과대주들이 이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낙폭 과대주와 더불어서 기존의 핵심주들이 움직인 거예요. 보시면은 기존의 핵심주라고 하면은 뭐가 있어요? 이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죠? 근데 얘네들도 보면은 대부분 보면 뭐야? 요 지점까지 331선 지점까지 다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뭡니까 단기적인 신용 잔고의 클라이막스가 한번 오고 난 다음에 저가 기회가 왔고, 그 흐름이 통 한번 튀면서 일정 정도는 뭡니까 핵심주와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해서 일정 정도 순환 사이클 들어왔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은 그러면서 봐요. 오늘 오전과 오후가 달라졌던 것이, 오전에 강했던 애들이 이제 후발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최근에 빠지기 시작했던 종목들의 경우는 다시 다 밀렸어요. 그죠? 근데 이전에 먼저 빠졌던 애들은 그나마 버텨줬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낙폭 과대에 의한 시세의 어떤 변화가 나타났던 오늘까지의 흐름이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직까지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그러니까 항상 러프하게 좀 보자. 아직까지 트렌드, 그러니까 추세 트렌드는 아직까지 하락 트렌드다. 그러니까 하락 트렌드 과정 속에서 최근에 2, 3일 동안의 어떤 시장의 흐름은 하락 트렌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 반등, 아직까지는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락 트렌드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아직까지 완성이 짓지 않았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는 아직까지 저점이 형성이 되거나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잖아요. 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현금화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3번에 걸쳐서 뭐 지켜야 산다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지켜야 산다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막 주가가 이제 반등 주면 팔라고 그랬는데 반등을 안 줬기 때문에 못 팔았던 분들의 경우는, 그럼 지금 이 자리는 뭐냐? 저는 현금화 찬스라고 봐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산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생각을 할 때 지금은 대부분 뭡니까? 주식 비중이 한 60%, 70%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철저하게 좀 더 줄이세요. 왜 줄이냐면은요. 그러니까 그러면 50 남겨놓고 50 현금을 시켜놓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변동성에 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그 변동성이라든지 하락 트렌드에서 어느 대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이거는 뭘까? 예를 들어서 주식을 꽉 들고 있는데 주가는 하염없이 밀려요. 에이, 모르겠다 하고서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냥 내팽개쳐 놓고
HTS 안 보시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이제 손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반등을 좀 줬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현금을 좀 만들자. 중요한 것은 또 현금 만들고 홀라당 또 사지 마시고 현금을 만들어 놓고 좀 이 변동성 흐름을 좀 한 번쯤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는 관점. 여러분, 지켜야 산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령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주식을 안 사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안 사고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가가 빠지면 내 현금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좀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잡이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단기 현금화 찬스라고 보고 반등 시 현금 확보에 조금 주력을 하자. 오늘 막 못 파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오전에 그죠? 오전에 못 파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뭐 그렇게 뭐 또 그렇게 급락이 들어오지는 않겠지만은 어정쩡한 가격대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산 가격을 잃어버리시고 가격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 어떤 자산 관리에 있어서 좀 위험을 대비하는 자산 관리로 좀 전환시키자.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오늘까지 나타났던 반등의 흐름은 어떤 새로운 어떤 모멘텀 변화에 의한 그런 상승의 흐름이 아니라 철저하게 단기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된다거나 아니면 악성 매물이 1차적으로 클라이막스. 저는 1차적으로는 제가 17조 원까지 한번 예상을 해드리면서 거기서 단기 바닥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저는 이번 바디 속에서는 한 차례 더 신용 잔고가 줄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대비하는 측면 속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좀 집안 단속을 좀 하자. 다만 현재 구간은요. 그러니까 종합 주가 지수 기준으로는 말입니다. 반등의 구간을 한 2250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생각을 해요. 열어놓고 생각하는데 2250을 기준선으로 해서 금방이라든지 밑에 자리 그 자리는 제가 보는 게는 그걸 뚫기는 상당히 힘든 자리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재반 악재 요인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금리 요인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감 리스크도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에 2250까지는 기술적으로 오픈시켜 놓지만은 오픈시켜 놓은 가운데서 그걸 주식을 사서 가져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정 정도로 주식의 비중을 좀 줄여놓은 가운데에서 시장을 대비하는 그런 관점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올라가는데 초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냉정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그리고 마냥 손 놓고 계지 마시고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 가운데 내 포지션 점검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해나가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